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전원주택 경매 물건은 제가 지난 여름에 현장 조사를 다녀온 곳인데요.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 집 자체의 단점은 아니고 경매 과정에서 이제 낙찰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염려거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매각기일까지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현재 많이 유찰돼서 반값 경매가 됐습니다. 여기가 경기도 양평이거든요. 영상에서 보시면 집이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1억 7,800이다. 나쁜 가격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집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경매 물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과연 이 가격대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감수 가능한 것인가 한번 여러분과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 주변에 도로를 걸으면서 집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집의 뒤쪽인데요. 이렇게 도로와 땅이 붙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있고 현관도 집의 뒤쪽에 있습니다. 차를 대고 집에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심플하죠. 다리가 아프신 분들에게도 부담이 없는 집입니다. 땅이 딱 100평이고 건물이 44, 45평 정도 됩니다. 조경수들도 아주 잘 심겨져 있습니다. 집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사용 승인은 2006년입니다. 이제 거의 20년 돼가는 집이에요. 여기가 진입하는 길이고요. 집을 옆쪽에서 도로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세월의 흔적은 외벽에서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낙찰받아서 내 집으로 한다면은 밖에는 약간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진 20년 됐으니까 내부도 리모델링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2층 집인데 1층에 방 2개, 화장실 2, 2층에는 방 2개, 화장실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집 옆에 도로도 아주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 마을 자체도 굉장히 깔끔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집은 남향집입니다. 너무 좋고요. 정원과 집의 모습이 아주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했습니다. 마당, 정원이 너무 크지도 않고 딱 관리하기 적당한 크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부는 텃밭으로 변경해서 텃밭 농사 지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은 깔끔하죠. 자, 그러면은 심층 분석을 통해서 이 경매 물건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쓰고 부동산 보면서 심층 분석 해볼게요.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로 매각되고 있습니다. 경매에 포함된 건물과 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이 경매에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건물이 앉아있는 토지가 경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요 짜투리 땅,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땅도 경매에 포함되어 있어요. 토지 면적이 다 합해서 101평입니다. 여기서 이 경매 물건의 첫 번째 문제점,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이 집은 관련 물건 번호 1번이에요. 자, 그럼 관련 물건 번호 2번 어디 있냐?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집이 여기 있는데 여기 집을 감싸고 있는 이 큰 땅, 이 땅 보이시죠? 얘가 관련 물건 번호 2번인데 얘는 현재 이미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 전원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이 앞에 마당도 남의 땅이고요. 집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집의 우측의 이 부분도 남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미쓰고 부동산에서 제가 주황색과 초록색으로 국공유지 필터링을 적용해 놨는데요. 자, 이 낙찰단 땅은 이 도로와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원주택, 이 땅과 이 땅은 지금 이 땅에 막혀버렸죠. 그러니까 국공유지와 접한 부분이 없어요. 경매물건의 토지는. 그래서 지적도상으로 맹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현황도로는 사유지긴 하지만 이 집도 사용하고 이 집도 사용하고 이 안쪽에 있는 부용장로교회도 사용하는 공로이기 때문에 뭐 사유지라고 해도 요거를 막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에 막는 사람도 있잖아요. 뉴스 보면은. 이러한 공로를 막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도 땅 주인들이 땡깡을 부리면은 공무원도 이웃들도
꼼짝 못하는 게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보면은 괜히 좀 마음이 망설여지는 것 같습니다. 요 앞에 있는 땅이 감정가 대비 83%라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요즘에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된 거죠. 3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이 땅에 투자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낙찰자는 분명히 이 낙찰 받는데 전략과 원칙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없는데 3억 5천을 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원주택을 낙찰받아서 이 앞에 있는 땅 주인과 만약에 토지 매수에 관련된 협상을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전원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 앞에 있는 땅 주인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이 경매물건 토지를 둘러싼 이 땅 주인이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이게 첫 번째 걱정거리고요. 두 번째 걱정거리는 임차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요. 두 분이 있는데 요 위에 있는 분은 확실히 임차인이에요. 매각 물건 명세서의 설명을 보면은.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소유자의 배우자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1월인데 임차인은 2020년 3월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대항력은 없어요. 그리고 이 배우자의 경우 당연히 집주인이랑 같이 전입을 했었겠죠. 2016년에 전입을 해서 전입 날짜상 대항력이 있습니다. 아마도 배우자이기 때문에 뭐 임차인은 아니겠죠. 그런데 혹시 모르잖아요. 배우자라 할지라도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은 그리고 보증금이 있다면 인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를 꼭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분석하면서 더 걱정됐던 부분은 요 밑에 있는 분 아니고요. 대항력이 없는 이 임차인이 더 걱정이 됩니다. 대항력이 없는데 왜 이 임차인이 걱정이 될까요? 이 전원주택의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 원래 감정가가 7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조금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되어서 3억 6천만 원으로 감정가가 변경돼서 경매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경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건 접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6월 26일 날 다 같은 날인데 이해관계인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소송 대리인인 뭐 법무법인 어쩌고 저쩌고 변호사 사무실이겠죠. 아무튼 변호사가 소송이임장 제출하고 매각 제외 신청서 제출하고 감정평가 보완 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중에 한 명이 변호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가가 변경되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해관계인이 매각 제외 신청서도 제출했죠.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누군가가 매각 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말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 이해관계인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이 부분을 보세요. 제시외 1-1 보일러실은 임차인의 소유라며 매각 제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매각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자, 이분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해관계인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게 보일러실이거든요. 현재 임차인이 이 보일러실은 내 거예요. 경매 매각에서 제외해 주세요. 라며 법원에 매각 제외를 신청한 상태인 거예요. 사실 제가 쇼츠 영상으로 이 내용을 예전에 여러분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시촌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정말 고수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댓글을 통해서 고수분들께 아주 많이 배우고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민사집행법 제90조에 열거된 자로 한정됩니다. 단순 임차인은 90조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권리를 신고하였다면 90조 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90조를 보시면은 1번 압류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번 채무자 및 소유자, 3번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임차인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4번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임차인도 여기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임차인이 자비로 보일러를 수리 내지 교체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매각 제외가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이 유익비 반환 청구권을 기초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여 임차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았다 하더라도 유익비 반환 청구권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할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결국 낙찰자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것 같습니다. 라고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댓글을 주셨어요. 송대니님, 저도 정말 감사하고 댓글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런 고수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댓글을 읽으시면은 참 많은 거를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되는 점은 이 이해관계인, 임차인께서 대항력은 없지만 현재 변호사를 고용해서, 즉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앞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고요. 명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유익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점은 채무자 겸 소유자도 현재 변호사와 함께 이 경매 사건에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채무자 겸 소유자는 이 경매 물건이 낙찰이 되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떠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함께 이 경매 과정을 처리하고 있는 거 보면은 뭔가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채무자 겸 소유자는 결국 경매 과정을 통해서 소유권을 상실하겠지만 만약에 이 집의 낙찰자가 된다면 요 사이에 껴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걱정이 돼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현재 이 전원주택은 반값 경매로 진행되고 있지만 조금 싸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경매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수분들은 이런 어려운 경매 물건도 잘 해결해서 좋은 집을 갖게 되시겠지만 저 같은 하수는 이런 건 좀 많이 조심하고 싶어요. 조심해서 나쁠 게 없잖아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양평에 있는 이 전원주택 경매 물건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